일봉상에서 저점이 그러니까 하락 반등 다시 하락이 나왔을 때 직전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전 이거를 제 몸에 체화를 했고요. 그래서 항상 이 하락폭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저 혼자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기존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저는 물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네,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구 여러분, 도환쌤입니다. 오늘은 실전 투자교실 1교시 전략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에 빠질 때 사실은 이 대중이 공포는 가장 큰 매수 기회입니다.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는 팔아야 될 타이밍인 것이죠. 어떻게 이 타이밍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만약에 하다 보면은 시장의 급변화가 이제 휩쓸려가지고 감정을 이렇게 판단을 쉽게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하시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런 느린 투자 전략은 이런 대중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거잖아요. 공포의 사고, 또 탐욕의 판다라는 그런 전략인데 그런 전략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가능하십니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접근 방법은 기술적 분석 접근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내 마음의 지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똑같이 대중에게 공포가 찾아올 때 저도 똑같이 공포감을 느끼고요. 대중이 탐욕스러울 때 저도 똑같이 탐욕이 찾아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객관화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공포의 구간. 공포의 구간에서 어떻게 내가 바닥을 잡아내느냐. 일단 처음에 이제 기술적 접근 방법이에요.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원리는 똑같아요. 이거를 그 주가 가격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상승하는 자산의 그래프는 이렇게 여기서 출발했다고 하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주가의 그래프는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주식의 움직임이든 일치합니다. 어떠한 자산이든 오르는 자산의 가격의 그래프는 이러한 형태를 반복하게 되는 것인데요. 즉 상승의 구간에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고점은 직전 고점을 계속 갱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법칙을 어긋나는 자산의 상승은 없습니다. 이 반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하락하는 자산의 가격의 그래프는 여기 고점을 시작으로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즉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집니다. 이전 저점을 깨면서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이죠. 자, 먼저 내가 고점을 판독하는 케이스. 이제 자산이 상승한 주식의 그래프를 보았을 때 고점 부근에서 이제 점점 하락의 사이클이 느는 점점 저점을 깨는 하락이 시작되었다고 일봉상에서 저점이 그러니까 하락 반등 다시 하락이 나왔을 때 직전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전 이거를 제 몸에 체화를 했고요. 그래서 항상 이 하락폭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저 혼자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기존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저는 물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줄인다는 것은 제가 신용으로 예를 들면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을 신속하게 줄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주가의 하락은 일시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펀더멘탈, 내가 생각하는 이 기업의 성장 시나리오가 깨지지 않았다면 기본 물량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는 것이죠. 하락의 구간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차트상 그때는 신속하게 신용을 사용한 물량을 줄이는 것이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을 가진 상태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물려버리면은 거기서 항상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점이 깨지는 하락의 구간에서는 신용, 즉 비투를 빠르게 지워야 됩니다. 갑자기 어떤 공포와 패닉셀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차트상 그러면 이제 바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하락의 구간이 끝나면 바닥의 구간에서는 이렇게 바닥의 구간에서는 바닥을 다지는 횡보의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처음 말씀드렸던 이것으로 하나의 사이클을 저는 끝내버리고 다시 새로운 상승의 사이클을 발견하는 그 방법은 저는 이거는 3분봉으로 판단해요. 최근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AI 그리고 텔레그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신속한 정보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AI가 이 자산들을 운용을 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가 가격에 반응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정보는 이 차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모두가 거의 다 이 차트 안에 녹아져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락의 구간에서 시장에 공포와 패닉이 왔을 때 이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는 3분봉을 이용해서 처음에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반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하락이 나올 텐데 이 새로운 하락이 직전 하락의 저점보다 상단에 위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준다. 전 이때 강하게 물량을 다시 잡아버려요. 두산 그리고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제가 공포의 최대한 저점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좌가 이렇게 많이 불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포의 구간에서 나도 무서워요. 나도 무섭기 때문에 사실 매수하려고 하면은 이 손이 잘 안 나갈 거예요. 반대로 제가 이제 계좌가 많이 불어나면 제 마음이 뿌듯할 거예요. 막 계좌 자랑도 하고 싶고 주변에 막 밥도 사주고 싶고 그런 흐뭇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걸 내가 느낄 때 그리고 차트가 일봉상 깨지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익을 실현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제가 보는 지표는 일단 1차원적으로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 가장 직접적으로 저는 우리 아버지 심리 상태를 보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하락 공포장에서는 저에게 조심하라고 항상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탐욕의 구간에서는 저희 아버지 굉장히 흐뭇해하세요. 그런 저희 아버지 너무 욕하나 어쨌든 이제 그런 제 친구들의 반응 그리고 네이버 토론방에서도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객관화해서 지금이 공포의 구간인지 탐욕의 구간인지 그걸 저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저만의 감각으로 공포와 탐욕 구간을 캐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차트상 어떻게 이거를 바닥을 잡고 그리고 고점을 잡는지도 그걸 복합적으로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바닥과 천장을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좀 의미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공포지수 특성 이제 수준에 도달한 후에 이제 며칠 뒤에 매수를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식의 좀 선생님만의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질문을 듣고 제가 느끼는 게 이건 질문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이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공식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질문과 전 똑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주식시장을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식시장이라는 생명체는
정보의 접근성이 너무 지금 모두가 평준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알짜 정보들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갔다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내가 관심만 쏟으면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들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반응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저도 지난 거의 한 20년간 주식 투자 활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특히 AI가 대두가 되고 SNS가 발달이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고 그 정보가 신속하게 주가에 반영되는 것을 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은 예전에는 그게 존재했었죠. 왜죠? 처음에 그 알짜 정보가 누구한테 먼저 가요? 회장, 그 기업의 오너들에게 먼저 알게 되고 그 내부자들, 그리고 펀드 매니저, 그렇죠? 애널리스트, 그리고 뉴스 기자들, 이런 순서대로 정보가 전달이 되었다면 지금은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차를 물어보시는 그 옛날 기준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주식시장은 제가 느끼는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응을 할 뿐이죠. 이게 만약에 주식에 공식이 있었다면, 그렇죠? 공식처럼 딱딱딱 수학적으로 해서 이게 맞아떨어졌다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돈은 서울대, 카이스트 나오신 분들이 다 벌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공포와 탐욕은 이건 수치로 정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 네. 그러면 두한 선생님, 이 시나리오가 적합해가지고 이 느린 투자 전략이 실제로 잘 들었던 그런 사례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사례가 좀 있었을까요? 자, 제가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 뭐죠? 다 아시죠? 두산 케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두산을 접근한 건 2020년 말 그리고 2021년 초였는데요. 그때 당시 두산의 주가는 45,000원 부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지주사에는 아무도 투자할 생각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특히 원전 관련 기업에는 더더욱이나 관심이 없었으니까 2중, 3중으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회사 주가가 급등할 것을 기대하고 과연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모두가 이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다. 그 시나리오를 제가 완성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저는 거기에 베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주가가 과연 3개월, 4개월 뒤에 주가가 3배가 오를 것을 예측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 기업을 들어간 그때 당시 제 상황, 제 마음은 그때 당시에 주가가 코로나 유동성으로 해서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었고요. 모두가 주식시장에 들뜬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는 제가 돈을 옮길 곳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평가되고 있었던 게 바로 두산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로 돈을 옮겼던 거예요. 다른 데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저평가된 곳이 제가 볼 땐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 주가 급등할 걸 예측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예측 못했어요. 저는 이게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고 깊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 나름대로 피난을 갔던 것이었죠. 근데 그 상황이 기가 막히게 3개월 만에 주가가 3배가 올랐어요. 그 이후에 5만 원 하던 주가가 3개월 뒤에 15만 원이 됐었고요. 과연 제가 그렇게 오를 걸 예상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제 그런 타이밍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원전이 필요한 시대가 곧 도래할 거라는 것. 그 시나리오를 제가 머릿속에 그렸고 그걸 한번 실행해 본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정도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저평가된 주식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시장에 관심이 없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시장에 관심이 없는 주식은 말 그대로 성장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기존의 올드 인더스트리 그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산업에서 과연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들어간다, 이게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두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가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원전이 세상에서 이제 기피하는 좌초 자산에서 지금은 이제 완전 성장 산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엄청난 기회가 생겼던 거지. 일반적인 올드 인더스트리, 저평가된 사람들이 관심 없는 섹터에서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느림 부자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종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산을 들어갈 때 이 회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걸 저도 몰랐어요. 그것까진 저도 예측을 못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걸 제가 알 수 없죠. 제가 신이 아닌데. 다만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지금 이 회사가 가진 미래 성장성에 비해서 과도하게 대중들이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기피를 하고 있었다. 그 갭 차이를 먹으러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 갭을. 실제 성장 가치가 이 회사 보유한 미래 성장 가치가 이 정도였다면 대중은 탈원전 그리고 지주사라는 명목으로 해서 과도하게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낮게 평가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갭을 먹으러 갔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두산의 위치는 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본연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미래 성장주로 지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10배 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안 했다면, 그렇죠? 여기서 팔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회사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찰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연구해 보니까 이 회사가 성장주로 가는 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눌러져 있을 때 만약에 내가 그린 시나리오가 맞다면 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그 누군가가 그걸 빠르게 캐치했다면 그 사람들이 정보력이 좋고 똑똑하고 돈이 많을 확률이 높겠죠. 이 사람들이 주식을 사겠죠. 그러면은 거래량이 증가하겠죠.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 회사의 주식은 오를 거예요. 꿈틀꿈틀하면서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아,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을 확률이 높겠구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불타기 해야죠. 불타기. 왜? 내가 생각한 이 회사의 내 시나리오가 맞다.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5만 원인데 15만 원, 20만 원 갈 테니까. 그럼 아직도 주가 상승률이 내가 기대하는 건 아직 2배, 3배 오르는 게 적정 가격인데, 그렇죠? 불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린 투자 전략은 제가 상대적으로 안전을 추구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이거는 어떤 운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모두가 이런 이런 엄청난 행운을 잡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리고 그 우연히 왔을 때 대부분이 그게 큰 복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겠죠. 대부분이. 지속해서 추적 관찰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내가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가 얼마나 큰 기회인지를 모르면 그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다른 정보를 내가 특별히 얻거나 뭐 나만 아는 정보 이런 건 없었어요. 모두가 똑같이 듣는 정보를 저도 똑같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판단이 달랐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산이라는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그냥 흘려들었다면 저는 이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들어 본 거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죠. 여러분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포와 탐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포에 휩쓸려 팔고 탐욕에 휩쓸려 사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함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포의 순간 그리고 탐욕의 구간이 올 때마다 먼저 내 자신을 약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 템포 느리게 이 내 뇌가 내린 1차원적인 명령을 듣지 말고 약간 좀 뒤에 물러서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말씀드렸어요. 이걸 여러분들께 맞게 한번 적용시켜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